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진짜로 이제 파이썬 기본 문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데이터 자료형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숫자와 문자열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에는 가장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 정수와 소수가 있습니다. 숫자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단순한 덧셈부터 다양한 연산을 조합하여 계산을 하는 것이죠. 수학에서와 동일하게 덧셈보단 곱셈과 나눗셈이 먼저고, 곱셈과 나눗셈보다는 괄호가 먼저입니다. 이 슬래시는 나눗셈 연산 기호이고요. 보시는 이 출력물과 같이 그 정수인 4와 20을 인트형이라고 부르고요. 소수인 5.0, 1.6을 플롯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눗셈은 항상 플롯을 출력을 하고요. 정수를 얻기 위해서는 이 더블 슬래시 연산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더블 슬래시 연산자는 나눗셈의 몫을 출력해 주는 연산자고요. 그리고 나머지를 얻으려면은 이 퍼센트 연산자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코드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더블 슬래시를 사용했을 때는 정수가 출력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파이썬에서는 거듭 제곱을 계산할 때는 더블 에스터리스크를 사용을 합니다. 이 에스터리스크를 하나만 사용할 때는 곱셈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거듭 제곱을 계산하는 기호로 사용됩니다. 5의 2제곱은 25가 되는 것이고, 하나만 더 해보면은 2의 7제곱은 128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변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변수는 값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변수의 값을 담는 방법은 그 등호를 사용하는데요. 코드로 좀 보시겠습니다. 위스 변수에 20이라는 값을 넣고 height 변수에 5 곱하기 9의 연산값을 넣었습니다. 미스 곱하기 height 값을 출력하면 값이 얼마일까요? 수학 문제인데 900이 나오지 않을까요? 네, 900이 잘 출력되는 것이 보이시죠? 변수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변수 얘기를 좀 더 하면 C++나 자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자료형을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선언을 해줘야 되는데요.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선언을 하면은 에러가 납니다. 파이썬에서는 그냥 자료형 없이 이렇게 선언을 해줘도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동적 타이핑이라고 말을 합니다. 컴파일러가 코드를 컴파일하면서 자동으로 자료형을 이제 결정해 주는 것인데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문법이 좀 줄어드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편하고 좋은 일인 거죠. 다음으로 변수를 조금 더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텍스에는 12.5 나누기 100에 대한 연산 값을 넣었고요. 프라이스에는 100.50이라는
이제 값을 넣었습니다. 프라이스랑 텍스를 곱하면 값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뭐 산수 문제죠. 자, 12.562호라는 값을 얻었죠. 이 마지막에 출력되는 결과값은 이 변수에 대입이 됩니다. 변수를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위에서와 같이 동일한 값이 출력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파이썬을 계산기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이 언더바 변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이어가기가 좀 더 편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프라이스에 언더바 변수를 더하면은 값이 어떻게 될까요? 자, 100.50에 12.562호 값을 더하니까 113.062호라는 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니까 소수점짜리가 4자리나 되고 좀 보기 안 좋죠. 소수점짜리가 너무 많아서 두 번째 자리까지만 출력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는 라운드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라운드 함수라는 것이 있고요. 이 라운드 함수를 Shift 탭을 누르면은 함수에 대한 사용법이 나옵니다. 읽어보시면은 반올림해주는 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digit이라는 그 파라미터 안에 2를 넣으면은 반올림하여 두 번째 자리까지 출력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13.06이라는 값이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숫자는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자, 다음은 문자열입니다. 문자열은 따옴표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자열은 작은 따옴표나 이런 큰 따옴표로 둘러싸서 표현을 합니다. 둘 다 같은 결과값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열의 따옴표를 나타내고 싶을 때는 역슬래시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doesn't라는 문자열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에러가 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역슬래시를 사용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doesn't의 값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큰 따옴표로 처음과 끝을 감쌌고 안에 작은 따옴표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해도 같은 값이 나옵니다. 뭐 이렇게 역슬래시를 사용해도 되고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를 혼합해서 사용하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다음 내용인데 역슬래시 바로 뒤에 따옴표가 아닌 문자가 오면은 그 문자는 이제 특수 문자로 취급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s라는 변수의 이 first line 그리고 중간에 역슬래시 n, second line이라는 문자열을 넣고요. 그리고 s를 출력을 해보면은 문자열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문자열을 프린트 함수에 넣으면은 이렇게 줄바꿈이 됩니다. 이 역슬래시 n은 프린트 함수 내에서는 이 줄바꿈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좀 차차 수업을 진행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역슬래시 뒤에 나오는 문자를 특수 문자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문자로 사용하고 싶다면 그 첫 따옴표 앞에 R, 소문자 R을 붙여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함수 안에 있는 문자열을 출력을 하면은
자, 이렇게 프린트 구문 안에 이런 패스가 들어가게 되는 경우 역슬래시 이 n은 줄바꿈 계획 문자, 즉 특수 문자로 인식을 하게 되어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원하는 패스로 좀 들어가게끔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소문자 R을 써주고요. 예, 소문자 R을 써주고 똑같이 이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역슬래시 n이 이제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자열도 플러스와 곱셈이 가능한데요. 한 번 더 그것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un을 3번, 그 다음에 마지막에 ium을 이제 더해서 이런 문자열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오늘 수업에 50% 이상 잘 따라오신 것이고,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인덱스에서 이제 앞으로 좀 배워보겠습니다. 문자열은 각 문자들에게 이제 순서가 있는 번호를 부여를 하는데요.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워드라는 변수에 파이썬이라는 문자열을 대입을 시켰고요. 그리고 0번째 문자와 5번째 문자를 출력한 것입니다. 자, 인덱스는 문자열에 부여되는 번호표 숫자입니다. 이 파이썬이라는 이 문자열의 이 첫 번째 문자, 대문자 이 P가 0번째 번호표이고요. 그 다음에 Y가 첫 번째, T가 두 번째, 그 다음에 H가 세 번째, O가 네 번째, 이 N이 다섯 번째 이기 때문에 0번째이면은 P가, 그리고 다섯 번째이면은 N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인덱스는 음수가 될 수도 있는데요. 마이너스 1번째를 출력을 하면은 가장 끝에 있는 N이 출력이 됩니다. 0번이나 마이너스 0번이나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번 인덱스는 문자열의 마지막 문자인 이 n이 출력되는 것입니다. 인덱싱과 더불어서 슬라이싱이라는 것도 지원을 합니다. 인덱싱은 각 개별의 문자를 얻지만 슬라이싱은 부분 문자열을 얻는데 사용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앞에 거 0:2의 인덱스를 갖는 이 슬라이싱은 0번부터 두 번째 전까지 문자열을 출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문자에는 파이썬이었죠. 0번은 P, 그리고 1번은 Y죠. 그래서 P와 Y가 출력되는 것이고, 두 번째 1번부터 3번 전까지 출력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Y와 그 다음에 T가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시작하는 번호표 숫자의 문자는 포함이 되고 종료하는 번호표 숫자의 문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워드 변수에 들어있는 문자열의 첫 번째를 대문자 J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납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문자열을 하나 더 만드는 방법이 있겠고, 아니면은 이 문자열에 포함되어 있는 내장 함수가 있습니다. 내장 함수 중에 이 replace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문자를 변경하고 싶을 땐 replace 함수를 쓰시면 됩니다. 자, Shift 탭으로 함수의 사용법을 좀 보시면은 인자로 odd가 들어가고 두 번째 인자로 new가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p 문자를 j 문자로 대체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은 p가 j로 좀 변경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자열에 포함되어 있는 내장 함수들을 좀 더 살펴보면요.
문자열이 들어있는 변수를 입력하고 점을 누른 뒤에 탭을 누르면은 이 안에 있는 내장 함수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좀 쉬운 어퍼 함수를 좀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어퍼 함수 역시 Shift 탭을 눌러서 어떤 함수인지 좀 읽어보면은 어퍼 케이스로 변환을 한다고 하죠. 어퍼 케이스는 이제 대문자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파이썬이 대문자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소문자로 바꿔주는 함수도 있겠죠. 소문자로 바꿔주는 함수는 로어 함수입니다. 자, 소문자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내장 함수를 보는 방법은 이렇게 점을 누르고 탭 키를 누르는 방법이 말씀드린 것처럼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dir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dir 함수를 사용하시면은 변수 안에 들어있는 내부의 내장 함수들을 리스트업해서 쭉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내가 쓰고 싶은 내장 함수들을 찾아서 Shift 탭으로 사용법을 보시고 써보시면서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번 수업부터는 파이썬의 기본 문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초 자료형인 숫자와 문자열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문자열의 인덱스, 이 내용은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시고 내장 함수라는 것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하여서 보시고 익숙해지실 때까지 계속 사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